이게 이제 지난번까지는 이제 그 육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아나야마 코시아죠, 그죠? 아나마야 코시아. 아, 맞다. 거기 잠깐 이 마하라지의 가 이런 강의를 했던, 이런 집필을 했던 리시케시의 요가 니케탄에서 요가 니케탄 아시람에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지난주에 희망크라는 요가 니케탄 아시람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근무하는 거기서 일하는 분인데 메일을 보내가지고 이 마하라지의 굉장히 선명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그래서 이 동영상 만들 때 내가 그거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정을 해서 내가 이렇게 올리고 그 사진을 좀 여러 장을 인쇄를 해서 우리 필요한 회원들한테 이렇게 좀 주려고 해요. 그 사진에 이렇게 보면은 뭔가 어떻게 기존 사진하고 다른 어떤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물체인 육체부터 시작해서 제일 우리 몸에 우리 몇 개의 몸 중에 가장 끝대기에 해당하는 육체부터 이제 지식을 쌓고 그 육체 안에 있는 조금 더 미세한 체 또 그 안에 있는 원인체까지 이렇게 이제 가는데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몸부터 먼저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요즘 의학이 워낙 발전이 돼 있다 보니까 의사들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쪽이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도 이제 수련하는 사람도 이 몸에 대해 가지고 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몸을 잘 알아야 해. 그죠? 그리고 의학의 도움을 또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의료가 발달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그거를 잘 우리가 이거를 양쪽을 잘 활용을 잘 해야 돼요. 너무 수련 쪽에만 하긴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수련이라든지 기라든지 이런 쪽에 또 무시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한쪽에 맹신하는 것보다는 양쪽을 다 이렇게 활용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 보면은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쪽에만 해. 그죠? 그래서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라든지 내지는 이런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건 완전히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암이 낫는다든지 내지는 자기들이 이거는 분명히 치료가 안 된다 했는데 기적적으로 산다든지 이럴 경우가 생기면은 그 사람들은 그냥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안 하고 완전히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완전히 그냥 넘어가 버려요. 또 이제 또 수련 쪽에 하는 사람들은 의학이라든지 이게 우리 요가난다의 자서전에도 보면 있잖아.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쪽에는 거기에 특별한 약이 듣는 게 있거든. 그런 것들을 전혀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쪽을 다 이렇게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너무 한쪽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련하는 사람이라도 골격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알아야 됩니다. 청산선사님 쓰신 국선도 책에 보면은 이런 것에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의사들이 잘 알지만 수련하는 사람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아는 게 굉장히 수련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듯이 골격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206개의 뼈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뼈 중에서
뼈의 내부는 비어있고 거기에 골수라는 유연한 와세린 같은 게 들어있다. 이게 68페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육체 안에서도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한데, 특히 두개골이라든지 척추골이라, 그리고 심장, 이게 세 가지, 육체 중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인데, 특히 두개골, 척추, 뼈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뼈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22개나 되는 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개골에는 두 개의 중요한 부분이 뼈가 있는데, 그 하나가 두 개. 이 두 개의 골에, 두 개는 또 8개 뼈로 되어 있고, 그 안쪽에는 뇌가 자리 잡고 있고, 뼈 안에 이제 뇌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얼굴에는 14개의 뼈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68배 중간에 보면은, 두개골 내부의 특정한 곳에는 미세체의 조직과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라는 요 안에 미세한 몸이 있는데, 그 육체 안에 있는 미세한 몸이 두개골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개골에. 예를 들면은, 갓 태어난 유아의 정수리 부분에는 팔딱팔딱 맥이 뛰고 있는데, 이걸 천문이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소위 브라흐마란드라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천문의 앞에 두골과 정수리 부분에는 이게 안 맞아가지고, 생후 20개월 경에는 이 부분이 다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이 두개골 쪽이 이렇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여기 손으로 만져보면은 맥이 팔딱팔딱 뛴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소위 시바신의 구멍이다. 절대자 브라만의 구멍이다. 그 표현을 해요. 요게 신과 연결된 부위라는 거지. 두개골에서. 그래서 뼈 중에서 척추뼈가 중요하고 두개골뼈가 중요한데, 두개골뼈의 아직 닫혀지지 않는 부분에, 여기 부분에는 시바신, 또는 브라만의 구멍이라고 불리고 있는 미세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학 쪽에서 이렇게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뭔가 이제 뼈가 열려있다가 나중에는 이게 다치는데,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모르니까 그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그 두개골 안에 특히 전두골, 이 이마 쪽에는 전두동이라고 부르는 두 개의 조그마한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 안이 아즈나 차크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마 쪽에 이 부분에 아즈나 차크라라는 부분이 있다. 두 개의 조그마한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고, 척추가 그렇고. 그 다음에 69페이지로 가면 미골이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그죠? 성골이라고도 하죠. 우리 여기 엉덩이 뼈 쪽에, 등뼈 쪽에 최하단부에 있는데, 이 부분이 성골이라고 하죠. 성골이라는 게 신선선자라. 이 성골이 하부에는 4개의 뼈로 되어 있고, 미저골이 있는데, 이 신선선자라는 표현을 왜 쓰느냐? 여기에 제일 마지막 차크라, 물라다라 차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동양에서 신선의 뼈다 하는 게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인도에는 여기에 꼬리뼈 끝에 물라다라 차크라가 머무르고 있다. 이거를 한자로는 신선선자로 써. 신선의 뼈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꼬리뼈 자체가 뚫려서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미려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려관. 3개의 중요한 관이 있죠, 그죠? 미려관이 있고, 협척관이 있고, 그 다음에 옥친관이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뚫려야 되는 게 성골의 미려관이죠. 그 다음에 근육계 쪽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 근육은 수의 근육과 불수의 근육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통제가 되는 것들이 있고, 통제 없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골수의 근육은 예를 들면 혈관이나 혈관벽의 내부, 안구의 홍채, 기관지, 식도라는 신체의 각 부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근육은 보통 우리들의 의지로 자유롭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는 없지만은 하타 요가의 수행을 쌓은 후에는 때때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하타 요가를 수행하면은 근육의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화흡수계가 있고, 소화흡수계 넘기면 70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음식을 넘기면은 위에서 이렇게 소화가 되는데, 이 음식물이 위 안에서 짧게는 1시간 또는 4시간까지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밥 먹고 바로, 수련을, 특히 호흡 수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1시간 정도는 있으라 하는 게, 여기 머물러 있는 시간 최소 1시간이거든요. 그렇고 그 하단에 보면은 서양에서는 육식을 권장을 하지만은 만약 여러분이 요가를 수행하고 혼의 과학을 배우려 한다면은 육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육류를 섭취하지 않아도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으므로 육식을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잔혹한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의 사람에 의해서 어떤 것을 먹느냐 하는 것은 하나의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관습도 수행이나 의지의 힘 그리고 신앙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 그 앞에서 선성, 동성, 암성이라는 3가지 품성에 대해 말했는데 음식물도 이 3가지 품성의 영향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우유와 암성우유의 식물은 무엇을 섭취하는 것에 의해 격한 감정이나 게으르고 태만한 마음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우리들을 육체적 향락에 집착하게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퇴직하고 고기를 거의 뭐 특별하게 꼭 먹어야 되는 안 먹을 수 없는 자리에서 먹는 것들 외에는 1년에 뭐 한두 번 되겠죠, 그죠? 그런 자리 외에는 고기 섭취 전혀 안 하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물어본다고, 그거 어떻게 문제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문제 없어요. 불안해 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이 고기 안 먹으면은 막 쓰러지고, 고기 안 먹으면 뭐 어떻게 영양실조 해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렇거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불안함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게 많아. 그게 관습이라. 고기를 안 먹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인체를 이렇게 SRF에서도 레슨에 나오죠. 인체를 이렇게 나름 분석해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 고기를 먹고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기보다는 과일, 열매들 이런 것들을 먹고 수천 년, 수만 년 전에는 그렇게 인간이 견뎌왔다는 거예요. 이 내장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이런 구조 자체가 육식의 어떤 이런 쪽에 그렇게 적합화된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들이 굉장히 막 감정적이고 물질적이고 하는 것들이 또 욕정이라든지 이런 갈수록 이렇게 향락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빠지는 게 나는 내가 생각해도 음식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 음식을 그런 걸 먹거든. 특히 고기라든지 이런 섭취가 많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먹을 음식점들이 별로 없어요. 주로 가면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정도. 맨날 가는 게 청국장집이고. 근데 그런데 식당을 찾으려고 하면 정말 식당이 없어. 다 고깃집. 그 고깃집이 그만큼 많아. 사람들이 고기를 섭취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야. 그 고기라는 게 우리가 먹는 소나 돼지나 이런 것들이 급하게 키우잖아. 그리고 또 억지로 살찌우기 위해서 못 움직이게 하고 그냥 살만 찌워줘. 그러다 보니까 고기 상태라든지 동물들이 죽어가는 상태가 굉장히 안 좋죠. 그렇게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걸 사람이 섭취를 하니까 사람이 섭취하는 그대로 그 사람이 되거든. 감정이든. 그런 것들이 현대의 어떤 문제를 갈수록 그렇게 안 좋게 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환계 보면은 있는데, 순환계도 여러 가지 설명되어 있는데, 비장에 대한 설명이, 중간에 있어요, 보면은. 그 윗부분에 보면은, 비장이라는 게 횡격막과 위 사이 경골 바로 아래에 있는 장기 있는데, 그 비장이 내부의 적혈구를 축적하고 혈액이나 세균이나 똥공물로부터 이렇게 신체를 방어한다는 거거든요. 혈액에서 자양분이 흡수될 때는 림프에서 흡수되고 노폐물로 림프액으로 배출이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심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폐에서 깨끗한 산소를 섭취해 혈액이 심장으로 좌측 자심실에서 들어가서 신체 안으로 보내지고, 혈액은 탄산과 노폐물과 다시 우상부, 우심방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거를 우리 학교 때도 많이 배워보죠, 그죠? 근데 심장의 기능 중에서,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이 정도 수준인데, 71페이지고 아래 보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모르는 거지. 심장의 내부에는 이러한 기능뿐만 있는 게 아니고, 심장의 내부에는 별도로 정묘한 조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요가를 수행한 입장에서는 환희에 쌓인 빛이 빛나는 성스러운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혈액이 모이는 심장 내부에 조그마한 포도 정도 크기, 그 형태를 한 공간에 성스러운 장소에 환희체라고 하는 게 고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원인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원인체라고 부르는 이 성곽의 내부야말로 결코 죽는 법이 없는, 사멸하는 일이 없는 진화가 지상의 보호자로서 절대자 불암한 전지전능한 아버지 신과 함께 자리 잡고 있다. 요가 수행자는 이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리고 거기 진화에 내가 체험을 함으로써 환희에 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희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안에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은 포도알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심장 안쪽에 비어 있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그 외에 의학적인 어떤 도구로서 이게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거기 뭔가 비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진화된 상태에서 보면은 그 심장 안에 진짜 나가 머무는 그 원인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게 견성이야.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그거는 이제 볼견자에 내 본성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심장 안으로 들어가라, 심장 안의 나에 대해서 명상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 내가 심장 안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갔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명상을 하기만 해도 내 심장 안의 진화에 나름대로 접촉된 느낌은 가질 수는 있지만은, 거기에 정확하게 내 진화를 체험을 하고 접촉이 되려면은 내 의식이 척추를 통해서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해서 내 의식이 높아져야 돼. 높아진 상태에서 소리와 빛을 볼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가서 마지막에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 영적인 눈으로 내 안에 있는 진화를 보고,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진화를 볼 수 있어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환희체, 내 진짜 나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냥 아쉬우나 따나 급하게 그냥 앉아서 내 안에, 심장 안에 진짜 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근데 나름의 효과는 있겠지만은 진짜로 그렇게 되려면은 크리아 요가를 통해 가지고 그런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뇨기계가 있고, 비뇨기계에서는 심장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신장은 배설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사실 신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심장도 중요하지만 신장의 기능이 굉장히 하는 역할이 많아요. 특히 그 단전호흡에서 그 단전의 기운을 축적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 신장의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쪽에 그게 있죠. 그리고 이 신장의 기능이 좋아지고 단전의 기운이 쌓이고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 꼬리뼈 쪽으로 기운이 가서 그 미려 그 성골 부분이 기운으로서 뚫리고 그게 됐을 때 척추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그냥 마음으로 그냥 척추를 타고 이렇게 상승이 된다. 이 정도만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계가 있고, 7번째 신경계가 있고, 신경계는, 위에 넘기면은, 우측 뇌에 있는 그 신경중추는 좌측의 좌반신을 통제하고, 좌방부에 있는 그 뇌는 우측 아래에 있는 그 신체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설명하려면 좀 긴 부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수련을 할 때, 오른쪽에 핑갈라, 그 다음에 왼쪽에 이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 기운이 올라오는 통로 자체가 굉장히 이게 복잡해.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핑갈라가 그냥 오른쪽으로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이다 쪽에도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거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차크라 그림 보면은 이렇게 엇갈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좌측 뇌는 우측 신체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 우측 뇌는 좌측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요렇게만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측에 기운이 올라가는데, 우측에 귀가 뚫린다든지, 코가 뚫린다든지,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어떨 때는 또 우측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왼쪽에 있는 코라든지,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어떤 부위냐, 어떤 그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요. 하나를 이렇게 딱 정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75페이지 보면은 연수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기. 이 혼외과학에서도 연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게 재밌죠, 그죠? 75페이지 그 위에 보면은, 소뇌는 대뇌와 비교해서 그 형태가 작다, 이렇게 쭉 돼 있고, 뇌에는 그 외에도 대뇌와 소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이나, 연수 등이 있다. 그래서 이 연수는 호흡이나 심장의 박동 등과 같이 불수의근을 통제한다. 이 연수가 불수의근, 의식으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근육들을 이 연수 부분이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근육이라든지 내지는 몸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이런 지식을 얻기는 얻어야 되지만은 너무 지나치게 그 세부적으로 은밀하게 설명한다든지 또는 몇천 개나 되는 전문 용어들을 갖다가 의사가 되려면 막 외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너무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혼란만 생길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이 의학적인, 과학적인 이런 것에서 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그게 원인이 되고, 이런 쪽으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이쪽에 이제, 그거 하게 되면은. 그러나, 또 너무 모르게 되면은 또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하다. 우리 몸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최소한의 것만을 지금 이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지식을 얻게 되면은 우리는 내적인 심리기관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감성체와 지성체는 뇌에 있다는 거예요. 뇌의 내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지식을 얻는 활동을 한다. 우리 몸의 안에 보면은 몸에 여러 가지 그 다른 몸들이 있는, 특히 감성적인 감성체와 지성체는 뇌에 있다는 뇌. 그리고 지식이 위에 있는 뇌와 감정이 위에 있는 그 서 있는 심장 모두 그 지식이나 운동, 감정을 전달할 때는 척수를 사용한다. 척뼈 안에 있는 그 물, 척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경험에 의하면은 척수가 이 뇌와 심장을 연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죠. 이분이 나름급 영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뇌와 심장에 감성체와 미세체가 이분 뇌에 있는데, 이 뇌와 심장을 연결하는 게 누가 하느냐? 척추의 척수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척추 안에 있는 그 물이 이분은 이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생식기계는 운동기관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남녀에 따라가지고 다른 형태를 나타낸다. 이런 것들. 인간의 경우 남성은 정액이라 부르는 끈적한 분비물이 전립선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이 정소로 보내지는데 거기서 정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보면은 정액과 정자는 신체의 정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핵심적인 정수인 부분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겨우 한 번의 사정에 의해서도 다량의 정액이 신체에서 빠져나가 버린다. 그래서 성적인 금욕의 수행은 청년이나 스님, 특히 수행자에게 부과되는 수행법이다. 그 금욕이라는 게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수련의 높은 수련으로서 절대 갈 수 없다. 절대. 이거는 뭐 한결같은 이야기죠. 용안한다의 이야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자칭 그 도가 높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성적인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든지 또는 도가 높은 어떤 이런 쪽에 가는 거에서 성적인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스님들도 있고, 그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또 수행자들도 있고, 또 그걸 듣는 사람은 또 그게 또 맞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웃기는 소리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내 경험도 그렇지만은 요가난다도 그렇고 마하레지 이분도 그렇고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정력이 호르몬이죠, 그죠? 이 부분이 내 영적인 그 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거기에만 너무 탐닉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탐닉이 욕구 불만이 생긴다든지 그런 거를 탐닉으로 인해서 체력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베다 성경에는 밑에 보면은 이게 아타르바 베다에 나오는데 신들은 브라흐마 차르야 감각을 억제하는 수행을 쌓아 죽음을 극복한다. 요 말이 그 말이라. 이 말이 그 말이야. 감각을 억제하는 수행이 뭐냐? 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해서 죽음을 극복하게 된다. 이 성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통제를 하게 되면은 내가 죽지 않는 그런 마지막 단계의 수련의 높이까지 올라간다. 이게 이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들이 이런 거하고의 어떤 상징이에요. 아담과 이브라든. 아담과 이브가 서로 간에 이렇게 어떤 성적인 어떤 섹스를 이런 것들 함으로써 늙고 병들고 죽었다 하는 것들이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 결국 그런 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 성적인 것들이 그렇게 잘 통제를 하게 되면은 결국 죽지 않는 신의 어떤 그런 위치까지 오르게 되는데 그런 것 쪽을 낭비하게 되면은 늙고 병들고 죽는 어떤 그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고, 그 뒤에 넘기면은,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아나마야 코시아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쭉 골격계라든지 분비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식물체고, 이 식물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간단하지만은 그런 설명을 들어서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으면은 됐고, 그 다음이 뭐냐? 그 식물체 안에 있는 그 다음 단계의 자아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79페이지 보면은 아나마야 코시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중간에 보면은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거기에 사람의 그 임산부에 이제 몸 안에서 사람이 생길 때에 그때 진아라가라는 존재가 그 태아 아기 속에 있는 그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그 보면은 5가지 지각기관, 운동에 관계하는 5가지 운동기관, 5가지 거친 원소, 감성을 합친 16종류의 실제 원리가 8종의 근본 자성에서 그렇게 생기는 결과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24개의 실제 원리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그 실제 원리가 마음과 지성으로 나눠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한 개를 더 추가를 해서 25개의 실제 원리가 그 진화에 그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따가 하게 되는 바가바나 기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야. 근데 그 설명이 조금 더 세부적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좀 이해의 폭을 훨씬 크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태아가 체내에 머물 때 25개의 실제 원리도 마치 알과 같은 형태가 되어 하나로 모아지고 이 타원형의 태아의 알 한가운데로 그 진화가 자리를 잡는다는 거지. 그래서 태아 안에 머문 진화는 마음을 개입을 시켜서 그 생명력을 전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태아는 5종의 거친 원소 안에서도 특히 선성이 위에 있는 부분을 받아들여서 차츰 아이의 모습으로 커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이 마하라지 이분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꼼꼼해요. 집요할 정도로 꼼꼼하고 이 묘사를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까지는 설명을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것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설명을 한다고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죠? 이게.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태아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기 그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죠? 태아 육체가 큼에 따라 가지고 그 진화가 넓어진다.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와, 내가 굉장히 이분 마하라지 이분한테 내가 굉장히 감사를 많이 드렸어요. 자, 이게 뭐냐 하면은 태아가 커감에 따라서 진화가 자라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어요. 태아가 커가면은 그 안에 있는 진화도 그러면 같이 커갈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화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진화는 태아가 커감으로 인해서 공간이 넓어짐에 따라 넓어지는 거예요. 진화는 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내 수련이 진보가 됐어. 그래서 진화는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곳에서도 진화는 그대로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겨자씨만한 그 씨앗의 어떤 그런 그 성경에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작을 때는 그런 겨자씨만한 조그마한 것에서도 내 진화는 완벽하게 그 안 속에 담길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커질 때는 이 무한한 우주에 여기에 다 들어차 할 정도로 진화는 내가 커져. 진화는 변화가 없어요.
이 작은 속에 심장 안에 들어있어도 육체가 그 안에 태아가 자라면은 정자 난자가 처음에 결합하면서 조그만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도 진화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 육체가 자라겠죠. 육체가 그 안에 태아가 자라잖아요, 그죠? 자라면 어떻게 되냐? 진화는 자라는 게 아니에요. 넓어져가는. 요 단어의 차이. 태아 육체의 크기에 따라가지고 진화는 넓어져 간다. 이들 미세체와 원인체는 크게 되기도 하고 작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 신체가 머무는 육체의 크기에 맞춰 그 크기를 자유롭게 변화시켜 간다. 즉 육체가 어떤 크기로 되어도 육체 전체에 걸쳐서 활동을 한다. 이게 환경에 사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환경이에요. 하나 안에 전체가 들어가. 그 진화가 요 안에도 들어가고 여기에 머물 수도 있고 밖에 꽉 찰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이게 물질적인 눈에서는 절대 눈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진화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그 지식의 이 차원에서 다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차크라까지도 나와요. 인체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차크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쭉 나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책이 좋은 거라. 육체에서 출발을 해서 다른 데는 뭐 육체는 육체고 정신은 정신이다. 그래서 뭐 육체라는 이런 부분은 설명을 완전히 빼버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만 집중을 하는데 이 책은 육체에서 출발해서 이 육체가 안에 있는 뼈라든지 그 안에 있는 또 그 심장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그 안에 있는 미세체, 원인체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겠고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가 그 육체부터 시작해서 그 안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게 하고 그 안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것까지도 내가 보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